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건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산후 우울증을 핑계 삼아 제 인생까지 좀먹고 있는 신우 때문이고요. 시댁 식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제가 신보가 고약하다고 하지만 저는 저부터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욕을 하든 말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중인데 정말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네요. 신우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걸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당시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는 9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는 비교적 고정적이고 안정된 스케줄이었는데 남편은 걸핏하면 야근을 하기도 했고 외근이나 출장이 잦은 편이었죠.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데이트를 한 게 전부였고 그렇다 보니 시댁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걸 파악할 여유 같은 건 없었어요. 어쩌다 만나니 서로만 바라보기도 바빴으니까요. 참고로 저희 둘의 연애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정말 저희를 아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환상의 짝꿍이라고 불렀을 만큼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유머 코드도 잘 맞았어요. 오죽하면 저희끼리도 우리 전생의 쌍둥이였던 거 아니냐며 농담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결혼 이후 초반 몇 년 동안은 정말 비록 임신과 출산으로 지치고 힘들 때도 있긴 했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어김없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던가 고마움이 더 깊어진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저희 결혼 생활에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한 건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 신우 때문이었어요. 저희 신우는 남편보단 6살이 어렸고 남편과 제가 1살 차이였기에 저보다도 5살이 어려요.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내가 지금 어린애랑 대화를 나누는 건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짧고 철이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우를 저희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막내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치부했다는 겁니다. 막내라서 철이 없다. 막내라서 뭘 모른다. 아니 막말로 막내라고 해도 저랑 남편이 결혼할 때 이미 28이었는걸요. 사실 저희 신우가 얼굴이 좀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때문인지 남편 말로는 어려서부터 인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도 자기가 이쁘장한 걸 알아서 대학교 갈 때까지도 모델을 하겠네, 스튜디오스를 하겠네,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 자기가 뜻한 대로 무조건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안 됐거든요. 중학생 때까지도 키가 작은 편이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때 딱 멈춰서는 163cm에서 끝난 거죠. 참고로 저는 신우보다 키가 작으니 키 가지고 신우 흠잡고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튼 현실이 163이면 모델을 하기에도 스튜디오스를 하기에도 좀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결국 한 2년 가까이를 어영부영 까먹고 이제 24 넘어가면서는 갑자기 배우가 되겠다며 연기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그걸 또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주셨고 그렇게 또 한 2년 까먹고 솔직히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속 터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니까요. 저희 시댁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결국 지풀에 지가 지쳤는지 누가 대놓고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못하겠다며 두 손 두 발 다 들더래요. 이후로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저희의 두 돌쯤 지나갈 때 쇼킹한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모든 시댁 식구들이 신우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는데 뜬금없이 임신이라니. 특히나 어머님은 거의 뒤로 쓰러지실 뻔하셨죠. 이내 아버님이 애 아빠가 누구냐 물으니 신우가 아르바이트하는 식당 사장이랍니다. 신우보단 10살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 시댁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시부모님과 같이 살진 않았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어머님과 통화를 하다 보니 어머님 목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께선 하루는 죽어도 이 결혼은 못 시킨다 하시다가 또 하루는 안 시키면 별 수 있냐 하셨다가 그리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신우랑 그 식당 사장이랑 결혼하는 걸 허락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 둘이 결혼하고 얼마 안가 신우가 애를 낳았는데 제가 남의 가정사를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신우와 심해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눈치였어요. 심해부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신우에게 면박을 주는 일도 있었고
신우가 울면서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 하소연을 하는 일도 잦아져만 갔거든요. 그리고 이내 시조카가 돌이 되기도 전에 이혼을 한 해 만에 소리가 나오더니 결국 돌잔치도 안 하고 이혼하대요. 정말이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건 간에 옆에서 지켜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멀쩡한 아가씨 신세 망쳐놓고 애는 무슨 젠가 싶고 제가 신우랑 얼마나 사이가 가깝고 돈독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해부 뒤통수라도 한 대 딱 갈겨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후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우의 이혼이 제 생활을 고달프게 만들었거든요. 시작은 신우의 우울증이었어요. 사실 우울증인지 뭔지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신우가 자기 스스로 자긴 우울증이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던 거지. 솔직히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신우가 의사라도 한번 만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신우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도 저를 무슨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마냥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신우는 그렇게 우울증을 핑계로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애를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갔습니다. 머릿속을 정리 좀 하고 오겠다는 문자 하나 덜렁 어머님과 저에게 남겨뒀는데 문제는 어머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그렇다 보니 졸지에 신우 애가 제 차지가 되었다는 거죠. 솔직히 상황 자체가 짜증은 났지만 그래 신우도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애를 봐줬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신우가 그렇게 이용해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이 지나 집에 돌아온 신우는 이후로 주말만 되면 우울증을 핑계로 바람을 쐬고 싶단 핑계로 시조카를 저희 집에 맡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건가.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더는 안 되겠다 싶대요. 저도 사람인데 주말엔 밀린 집안일 좀 해놓고는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쉬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반년 만에 신우한테 더는 시조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나도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요. 그리고 이런 말까진 안 했지만 신우가 우울증이라곤 했어도 저한테 주말에 시조카를 맡기고 나면 룰루랄라 여기저기 잘 도다니는 눈치던걸요. 저는 주말 내내 저희 애도 애지만 시조카랑 씨름을 하느라 죽을 맛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한 달 정도 시조카를 안 봐줬더니 또 집을 나가대요. 또 그놈의 문자 하나만 덜렁 남겨놓고는 물론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난리가 났어요. 신우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어떡하냐면서요. 그런데 웃긴 건 은근히 이렇게 된 게 저 때문이란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간 잘 봐주던 애를 갑자기 안 봐준다고 하니 신우가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랬겠냐면서. 아니 어떤 애 엄마가 남이 자기 애 안 봐준다고 서운하다고 애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요? 그게 제정신인가요? 어쨌든 뒤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신경 끄고 시조카도 집으로 안 데려왔어요. 이러다간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럼 그렇지 3일 만에 신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동안은 시조카를 저희 시부모님이 맡아주고 계셨는데요. 시부모님이 제가 아닌 남편에게 애가 잠도 안 자고 왜 이렇게 까탈스럽냐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랍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시부모님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갖길 바라는 눈치였는데 저는 거봐요. 힘드시죠? 이 생각뿐이었어요. 드디어 나를 좀 이해해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신우가 돌아오고 이틀 뒤인가 시부모님이 가족회의를 하자며 자리를 만드시더니 시조카를 앞으로 새 집이나 넣어서 돌아가며 봐주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평일 월 화수는 신우가 목금은 시부모님이 그리고 주말은 저희가 봐주라고요. 그래놓곤 어머님 아버님이 저더러 이러면 너도 불만 없지 하시는데 아니 애시당초 신우애는 신우가 키워야지.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만이 왜 없냐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신우애를 봐주시건 말건 그건 제 알 바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신우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대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주말에 시조카 봐주라고 나는 우리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 있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순간 얼빠진 표정을 짓더니 바로 태세 전환을 해서는 시부모님께 집사람이 못 본다고 하면 못 보는 거라며 손사래를 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래서 결국 신우랑 시부모님이랑 두 집만 합심하여 시조카를 돌보게 되었는데 아주 그때부터 저희 부부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는
너무 힘들다, 집 나가고 싶다, 못 키우겠다, 애 누구 줘버리고 싶다. 정말 엄마라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 말이나 하더라고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저러고 사는 것도 자기들 팔자다 싶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전에 할 만큼 했다 싶었기에 더는 애 보는 문제로 얽히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지나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우가 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애 보는 걸로 힘들다고 난리더니 무슨 애를 또 가졌다는 건지. 아무리 남편 여동생이라지만 한심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에게 물으니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원래 동네 친구처럼 지내던 남자랑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몸이 안 좋네 이상하네 그러더니 임신을 해서 그랬던 모양이라나요. 듣는 내내 기도 안 찼어요. 툭하면 임신부터 하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인가 싶기도 하고 어이없단 생각밖에 안 들었죠. 게다가 얼마 후 시부모님이 꺼내신 이야기는 더 황당했습니다. 이제 신우도 새 출발을 해야 할 거 아니냐면서 앞으로 신우가 애를 보던 날은 제가 담당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온다는 게 이런 건가 싶대요. 순간 정말 멍해지는 기분이었죠. 제가 가까스로 입을 떼곤 제가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그럼 앞날 창창한 네 신우가 평생 전 남편애나 키우면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냐고 물으시던데 제가 그런 뜻이 아니지 않냐 했어요. 막말로 심해부가 어디서 낳아온 애 신우한테 떠맡긴 것도 아니고 신우의 얘기도 아니 신우가 키우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재혼을 하건 뭐라건 신우가 시조카 엄마라는 건 바뀌지 않는 사실인데 그럼 뭐 평생 어머님이랑 저랑 키우냐고 물었죠. 그러자 어머님께서 누가 평생이래냐? 애가 지 엄마 손 좀 덜 탈 때까지만 우리가 도와주자는 거라면서 저더러 그러지 말고 마음을 곱게 쓰라시는데 생각할수록 어이도 없고 기도 안 차고 아무튼 싫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잘 살기를 바라는 건 진심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조카를 맡아주고 그런 건 죽어도 못한다 했죠. 그러자 이젠 아버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아버님께서는 저더러 집안 맏며느리가 돼서는 어째서 마음 씀씀이가 그 모양이냐며 저를 나무라셨거든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정말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저희 집에 시조카를 데려다 놓으시던 어쩌시던 마음대로 하시라 했습니다. 그리곤 그날 저녁 저도 원래는 신우처럼 저희 애랑 문자 하나 덜렁 남편한테 남겨놓고 어디든 가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애가 무슨 잘못을 지었다고 그런 기억을 남겨주나 싶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 문자만 하나 남겨놓고 애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당신 여동생이니 당신이 신우가 행복하다 느낄 때까지 시조카 잘 좀 챙겨줘라 그런 거였죠. 이후로 얼마 안 가 남편한테 전화 오고 난리가 났는데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친정에 간 지 이틀째 되던 날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이미 저에게 어느 정도 상황을 들어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을 무척이나 나무라셨어요. 저를 시집 보낼 땐 저 잘 살라고 보낸 거지 모자란 신우 뒷바라지나 하라고 보낸 게 아니었다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여기서 확실히 하라고 차라리 내 딸이랑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부모님과 단판을 짓고 오던지 하곤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좀 든든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친정 부모님은 결혼한 자식이래 부모가 나서는 건 보기 좋지 않다며 웬만해선 간섭은커녕 이렇다 저렇다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씀도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친정아버지가 단호하게 나가실 줄은 몰랐는데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니까요. 아무튼 남편은 몇 번이나 저희 친정부모님께 죄송하다 고개를 숙였고 저에게도 자기가 시부모님과 확실히 단판을 지을 테니 이제 그만 집에 가자며 통사정을 하대요. 그래서 일단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출근 문제도 있고 친정에 언제까지 있을 만한 여건이 못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은 약속대로 제가 보는 앞에서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앞으로 시조카 보는 일에 있어 우리 식구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스피커 모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의 역정내는 소리와 신우의 질질 짜는 울음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시부모님께선 네가 오빠가 맞냐 네 마누라가 시켰냐 니들만 잘 살면 다냐 네 동생 불쌍하지도 않냐 그러자 남편도 이러다 자기까지 이혼당하면 어쩔 거냐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 책임져 주실 거냐고, 그땐 우리 애도 키워주실 거냐고 악을 써대더라고요. 전 속으로 이혼하면 누가 애를 자기 준댔나 그런 생각도 잠깐 했지만 아무튼 그러고 나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아차 싶으셨던 건지 한풀 기세가 꺼기시대요. 그리고 신우는 뭐 오빠가 이러는 게 내 태교에 지금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아냐 어쩌냐 하는데 남편이 그런 신우더러 너도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라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말을 더 하긴 했는데 차마 여기에 적긴 좀 그렇고요. 아무튼 신우가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한편 남편 속이 어떤지는 몰라도 저희 집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저는 마음이 편해졌으니까요.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더는 시부모님이나 신우가 시조카 문제로 저한테 연락해오지 않고 저도 덕분에 모처럼 마음 편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우 결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건 하나도 몰라요. 괜히 궁금해했다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얘기나 듣게 될까봐 무서워서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시조카가 커서 자기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까 그거 하나만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것도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겠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시댁 식구들하곤 멀어지게 되었지만 그것마저 다행이다 싶어요.